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1년 한경 신춘문예 시 당선작인 유실수라는 시를 읽고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유실수, 차원석. 너의 눈 안에는 열매를 맺으려 하는 나무가 있다. 너의 눈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저기 소각장에 앉아있다. 자신의 옷을 다 태우고도 헐벗은 너를 보고 있다. 멀뚱히 있는 너와 떨어진 잎을 한 대 덮는다. 앙상의 지도로 베고 누웠다. 잔약 더미로 만든 모래시계. 마른 낙엽을 주워 구덩이로 몰아넣었다. 왜 내 얘기를 듣고 있어요? 낯선 사람인가 봐. 쓸쓸하다고 하면 데려갈 텐데. 그대로 있어요. 반딧불이 무리지어 울리는 운동. 올라가는 건물. 빈 곳은 비어 있었던 적이 없고 마지막으로 옮긴 불씨 조각이 다 자란 나무의 잎에 옮겨 붙는다. 오랫동안 그를 알았다. 열매를 남긴 나무 앨범에 적히고 눈 안에 마른 씨앗을 품던 자리가 바스러져 날아간다. 몇은 땅으로, 몇은 모를 곳으로. 이 시는요, 열매가 있는 나무, 유실수, 그런 뜻이죠. 너의 눈 안에는 열매를 맺으려 하는 나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눈에 열매를 맺으려는 나무가 있다. 너의 눈에. 이런 표현도 재미있죠. 이게 환상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? 너의 눈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, 내 눈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소각장에 앉아 있어요. 저기 소각장에 앉아 있어요. 그러니까 내 눈에 열매를 맺으려 하는 나무가 있고, 마음속의 나무죠. 그런데 그 사람이, 그 나무는 사람을 대유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소각장에 앉아 있어요. 그리고 여기 화자는 여기 지켜보고 있는 거죠. 소각장에 앉아 있는데 그 소각장에 앉아서 그 사람이 자신의 옷을 다 태우고, 그리고 나는 헐벗은 너를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어느덧 나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멀뚱히 있는 너와 떨어진 잎을 한 대 덮어요. 그리고 나는 지금 헐벗었죠. 그런데 떨어진 잎을 한 대 덮어요. 그리고 앙상의 지도록 베고 누웠어요. 잎을 덮어주니까 누운 거죠. 잔양 더미로 만든 모래시계. 그 덮어진 이파리들이 모래시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. 마른 낙엽을 주워 구덩이로 몰아넣었다. 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? 이렇게 이제 시에서는 대화체가 종종 사용됩니다. 낯선 사람인가 봐. 쓸쓸하다고 하면 데려갈 텐데. 이게 지금 낯선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너의 눈 안에 열매를 심은 사람이죠. 낯선 사람하고 너에게 열매를 심은 사람이 이제 동격으로 나와요. 그게 신선하고 또 새롭기도 하죠. 그런데 시에서 멀리 있는 것을 가까운 것과 합쳐서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해당될 것 같아요. 여기 눈 안에 맺으려 하는 나무가 있고 그 눈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소각장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잔양 더미로 만든 모래시계, 마른 낙엽을 주워 구덩이로 몰아 넣었죠. 왜 내 얘기를 듣고 있어요? 낯선 사람인가 봐. 쓸쓸하다고 하면 데려갈 텐데. 그대로 있어요. 반딧불이 무리지어 올리는 온도. 반딧불이 막 올라가요. 그리고 건물이 막 또 올라가요. 그러니까 뭐 공간적 배경이 무슨 공사장인 것 같죠? 건물이 막 올라가니까. 빈 곳은 비어 있었던 적이 없고 사람은 없지만 거기에는 뭔가가 있죠. 이런 건 이제 역설적 표현이겠죠. 빈 곳은 비어 있었던 적이 없고 빈 곳이지만 그곳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폐허된 여러 가지 잔재들 같은 거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옮긴 불씨 조각이 다 자란 나무의 잎이 옮겨 붙어요. 오랫동안 그를 알았다.
낯선 사람이라고 하더니 내 눈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더니 오랫동안 그를 알았다고 해요. 헤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화자에게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인 것 같습니다. 시적 대상인 그는 자신의 옷을 다 태우고 헐벗은 너를 보고 있는 존재예요. 결국 관계에 대한 시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적 대상인 그도 결국 자신의 옷을 다 태우고 있는 사람이고 시적 화자인 나도 헐벗은 상태예요. 매우 마이너적인 그런 인물이죠. 열매를 남긴 나무, 앨범에 적혀요. 열매를 남겨야지 앨범에 적힐 수 있는 거예요. 앨범에 적히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혀야 돼요. 여기서 열매는 이제 뭘까요? 열매를 남긴다는 거는 어떤 꽃이 펴야지 또 꽃이 져야지 열매를 남길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어떤 신춘문예에 당선될 수도 있고 당선되는 그래서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요. 그런 의미 여러 가지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그랬을 때 열매를 또 맺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? 여러 사건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.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혀야지 앨범에 적힐 수 있는 거예요. 눈 안에 마른 씨앗을 품던 자리가 바스러져 날아가요. 그런데 마른 씨앗을 품던 자리가 바스러져 날아가요. 근데 뭔가 허무의 이미지죠. 결국 눈 안에 마른 씨앗을 품던 자리가 바스러져 날아가요. 폐허의 이미지예요. 씨앗을 품던 자리가 바스러져 날아가는 건 허무한 이미지예요. 앨범에는 적혔는데 또 그것이 허무하게 없어지는 거죠. 영원한 그런 행복한 그런 결말을 아니에요. 허무의 이미지. 몇은 땅으로, 몇은 모를 곳으로. 자신이 품은 씨앗이 몇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희망을 간직한 씨앗이 될 것 같고요. 땅에 묻혀야 또 싹이 트지 않겠습니까? 또 몇은 모를 곳으로 흩날려 날아가고요. 일시눈, 눈, 나무, 소각장, 헐벗음, 대화체, 열매가 나오고 또 씨앗, 땅, 이러한 핵심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존재의 시를 탄생시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면 여러 가지 시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신의 경험을 어떤 자연 현상과 연결하여 쓰면서 조금 변형하여 쓸 수 있다면 좋은 시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2021년도 환경신춘문예 시 당선작인 유실수, 차원선 시인의 유실수라는 시를 읽고 감상해 보았습니다. 행복한 겨울날 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